했던 거에서 이어서 할 건데, 이거 따라치지 마세요. 그러니까 어차피 저는 이 코드를 그대로 여기다가 올려 드릴 거예요. 따라치는 게 아니라 뭐 분명 따라 해야 되는 부분도 있을 텐데 그때는 제가 올려 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가져가시면 돼요. 그냥 그때 넣어주시면 되는 거고. 일단은 요 이름 좀 바꿨고요. 이 게임 테스트 정도 해주고, 아까 밑에다가 이렇게 넣는다고 했었잖아요. 네, 이렇게 합시다. 아니다, 이거는 4-1 이렇게 하겠다. 이렇게. 일단은 처음에 초기화를 해야 되는데 이거는 제가 하지 않을 거예요. 어제 이거 파이게임 불러오기까지 한 거고요. 그냥 불러오기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파이게임 이닛이라는 함수가 있어요. 그래서 파이게임 뭐 할지, 듀스 아예 안 되네. 파이게임 도큐멘테이션, 이거 하나는 갖고 갑시다. 파이게임 여기 놨던 거 같은데 여기 있네. 있는 거네요. 요거 하나는 띄워 놓는 걸로. 여기다가 이닛이라고 해보시면 여기 있습니다. 각 설명이 나와 있어요. 이렇게. 근데 이거 번역기 돌려도 돼요. 이렇게 그냥. 네. 대충만 해석하면 되는 거라서. 요 기능 쓴 거고요. 초기화 얘가 알아서 해주는 거. 이거 안 하면 테스트 돌릴 때마다 초기화를 우리가 싹 다 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불러온 애들이 충돌나지 않게끔 해주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거요, 그냥 시작하기 전에 한번 해주는 거고, 얘는 맨 위에다가 넣어주시면 알아서 할 거예요. 이거를 이제 완성시켜 놓고 한 번 실행해서 끝내는 게 아니라 테스트를 계속 무수히 많이 해볼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 와중에 이전에 남아있는 애들이 있어서 뭔가 잘못될 수도 있어서 이 녀석이 필요합니다. 그럼 끝난 거예요. 초기화는 이거 하나로 끝난 거예요. 그냥 얘가 알아서 해요. 이 내부적인 동작 원리 이런 거는 몰라도 된다가 좋은 점이죠. 이런 거. 그래서 실행하면 오류나지 않고, 게임 화면 설정은 사이즈라는 변수에다가 리스트로 담을 겁니다. 적당한 숫자로 해서 리스트에다가 담을 건데요. 얘도 파이게임 내부에 있는 디스플레이를 이용할 거예요. 디스플레이 셋 모드, 이것도 마찬가지로 여기 있어요. 디스플레이 여기 있겠다. 여기 있다. 표시할 창을 초기화 해주는 함수예요. 그냥 옵션도 되게 다양하게 있는데 크기 정도만 있으면 됩니다. 크기, 지금은 그냥 크기. 근데 대신에 여기 이런 거 있잖아요. 풀스크린, 히든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좀 유형이 많아요. 내가 하고 싶은 거를 골라서 써주면 되는 거예요, 그냥. 근데 우리는 여기다가 400에 900 할 거고요. 400에 900 이렇게 넣을 건데, 이게 400에 900이라는 값을 미리 여기다가 넣어놨잖아요. 그래서 이렇게만 하고 끝낼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이 창 크기를 변경하고 싶다 하면은 여기 이렇게 건드리시면 되는 거예요. 그냥 400에 900이라고 읽으면 돼요. 그냥 여기서 이거는 우리가 딱 만드는 게 아니라 내장 함수라고는 할 수가 없죠. 파이썬을 다운로드 받으면 이 기능이 그냥 들어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대신에 하이게임을 불러오면은 이 안에서의 내장 함수는 맞아요. 우리가 만든 게 아니죠. 이거 이미 기능이 완성이 되어 있는 거고 갖다 쓰기만 하면 되는 거니까요. 얘를 스크린에다가 이렇게 담을 거예요. 그냥 변수고, 얘는 뭐예요? 함수 실행하는 거 같죠? 그죠? 생긴 게. 그러면 이렇게 들어간다는 건 이 자리 뭔가 남는다는 거잖아요. 그죠? 배웠던 개념 그대로예요. 그냥 이거 리스트인 거고, 그냥 이거 함수 실행인 거고, 얘네들은 변수인 거고, 이건 그냥 함수 실행인 거고. 이게 끝이에요. 그리고 타이틀, 이거 번역하면 안 되겠는데. 타이틀, 얘는 또 왜 안 돼? 투맨이 리퀘스트? 접속자가 많은가 봐요. 그러네. 이 페이지 내에서만 되겠네. 이 게임. 캡션. 셋 attribute. 타이틀. 컨트롤 F로도 많이 찾아보셔야 돼요. 이런 거 페이지 내에서 내가 지금 찾고 있는 거 포함하는 게 어디 있는지, 그런 거. 근데 이거는 어렵지 않으니까 타이틀에다가 뭐라 하지? 하이 게임 엑스 이렇게 하자. 트레이닝, 게임 트레이닝 example 이렇게 합시다. 얘도 똑같이 그려줄 거예요. 창에다가 여기 set caption이라는 게 있어요. 얘는 왜 이 게임에 set caption 진짜 그러네. 일단 지나갈게요. 얘는 여기서 디스플레이에다가 창 크기를 설정을 해줬잖아요. 여기서는 set caption 해주면 돼요. 여기다가는 타이틀을 이렇게 넣어주면 됩니다. 왜 됐나? 투맨이 이렇게 했죠. 이건 좀 시간 지나야 정상화 될 것 같아요. 얘는 그냥 이 한 줄이 제목을 부여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세케션 이렇게다. 근데 얘는 이제 스크린에다가 저장할 게 아니라 그냥 실행만 하면 되는 함수고요. 얘랑은 좀 달라요. 해놓고 그냥 초기 설정 정도로 보시면 되고요. 초기 값 설정. 그다음에 내부 설정은 이렇게 한번 해보죠. 하이 게임 안에 타임이라는 게 있어요. 그냥 말 그대로 시간 관련된 함수들이 모여 있는 곳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여기에 클럭이라는 함수가 있습니다. 아 진짜 안 되나? 아직 안 되네. 여긴 되네. 뭐야? 메인만 되고 얘는 뭐냐면 현재 시각을 알려줘요. 현재 시각을 구해와요. 알아서. 네, 현재 시각은 얘가 이제 실행되면은 그때 당시의 시각이에요. 그래서 얘를 이렇게 변수에다가 저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나중에 현재 시각이 필요해 하면 이 변수 갖다 쓰면 되는 거예요. 그냥 변수에다가 저장했고, 근데 이거는 현재 시각이라기보다는 이제 게임 내부에서의 시각이라고 봐도 돼요. 게임을 시작하고 나서 끝날 때까지의 이 시간 자체를 의미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게 시간을 잘 다뤄야 되는 게 이게 시간마다 내 게임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가를 잘 파악을 해놔야 돼요. 왜 그러냐면 시간선은 분명히 이렇게 존재한단 말이에요. 지금 현재 우리가 이제 일상생활하는 시간도 있을 거고 게임을 시작하고 나서 종료한 이 시점도 있을 거예요. 분명히.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게 이제 게임 내부에서의 시간선이라고 표현을 해봤을 때 이런 개념이 있습니다. 이 시간에는 내 캐릭터가 여기 위치해 있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얘가 위치가 이렇게 바뀌었대요. 그냥 이게 이제 맵 상황이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서 이만큼 간 거예요. 그냥 위치 이동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얘는 이 시간에 어디 있었지를 알고 있어야 되는 이유는 변화를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그냥 간단하게 말해서 변화를 보여줘야 돼요. 그리고 심지어 그냥 두 번 예시가 오버워치라는 게임이 있거든요. 오버워치. 근데 거기서 캐릭터 중에 하나가 능력이 시간 역행이에요. 트레이서라고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그러니까 여기 분명 있었는데 어떤 키를 어떤 이제 키를 누르면, 버튼을 누르면 돌아가요, 이쪽으로. 이게 가능한 이유는 이 시간에 얘가 어디 있었는지 알기 때문이에요. 간단하게 말해서 이 시간선에 이 녀석의 위치를 저장해 놓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가능한 겁니다. 아무튼 이게 아니라고 해도, 역행하는 캐릭터가 아니라고 해도 얘가 점점 이렇게 가는 거잖아요. 이런 이미지예요. 이미지. 그냥 이미지들의 나열이라 그랬잖아요. 그죠? 얘네들을 시간 순서에 맞게 보여주기만 하면은 돼요. 우리한테는 이 순서대로 위치 이동, 위치 이동이랑 또 시간에 따른 변화. 근데 이제 이 상황에서 내가 방향키 오른쪽이랑 아래 버튼을 동시에 눌러가지고 이쪽까지 이동을 하는데, 당장 얘랑 차이만 봐도 이동을 분명히 했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언제 어디서 어떤 좌표에 있었는지 알아야 돼요. 이거는 좀 진행을 하면서 이해를 하시게 될 텐데 좀 어려운 개념은 맞아요. 여기서 이미지 변경을 하는데 이 기존의 이미지가 어디 있는지를 모른다? 근데 어디 있는지는 이 시간 기준이기 때문에 이 시간 자체를 알아야 돼요. 이 시간에 얘가 뭘 하고 있었는 거야. 좀 자세한 내용은 진짜로 좀 어려운 게임들을 만들어봐야 좀 직접적으로 다룰 수가 있을 텐데, 아무튼 얘가 시간이 지난다고 해서 지 맘대로 막 돌아다니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이거 하려고 이 시간에 이 녀석을 컨트롤하기 위해서 제일 처음에 알아야 되는 거는 이 시간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런 거는 다 필요 없고 그냥 얘가 알려준다 라고 보시면 돼요. 이런 거 안 쓰면은 진짜로 이 시스템 시각 같은 거 구해 와가지고 여기다 집어 넣어야 된단 말이에요. 게임이 시작된 당시에 그 시스템 시각이랑 뭐 어떤 일이 발생했을 때의 시각 이런 거. 근데 그런 걸 신경 쓸 필요가 없는 거죠. 얘가 있으니까. 그리고 메인 이벤트를 진행을 할 건데 여기가 좀 늘어날 거예요. 진행하면서 메인 이벤트도 마찬가지고요. 메인 이벤트는 이렇게 할 겁니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그냥 무한반복이죠. 그냥 그죠? 우리는 무한반복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로 얘를 컨트롤 할 거예요. 이게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메인 이벤트는 왜 무한반복을 해야 될까요? 이 프로그램을 돌리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는 애들이 이제 메인 이벤트 안쪽에 들어가게 될 건데 얘가 하는 일은 뭘까요? 왜 저는 while true라고 썼을까요? 이건 되게 간단해요. 사실 생각 조금만 해보면 간단한데 이 행위 자체를 while true에다가 가둬놓는 거예요. 그냥 무한반복을 하는 와중에 여기서 내가 아래 방향키를 눌렀다, 여기서는 뭐 오른쪽 방향키를 눌렀다를 감지를 할 거예요. 그래서 무한반복이 진행되면서 이렇게 계속 돌 거잖아요. 그죠? 계속 도는 와중에 이때 당시에 뭔가 변화가 생겼다 그러면은 변화를 주면 되는 거고, 그렇다고 해서 변화 주고 나서 끝내면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 다음 입력이나 그 다음 시간을 또 받아와야겠죠. 얘는. 그죠? 우리가 변화시킬 수 있는 요소는 두 개니까요. 시간이랑 입력이랑. 그죠? 그러니까 무한반복이 도는 와중에 게임 화면이 이렇게 있다면 이렇게 존재한다면, 무한반복이 이렇게 진행되는 와중에 내가 방향키 오른쪽을 눌렀다면 얘는 여기서는 이만큼 와야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게임 끝 하면 안 되죠. 그 다음 계속 진행되고 있어야 되니까. 그 다음에 여기서 뭐 P를 눌렀다? 그럼 일시정지. 그럼 여기서는 멈춰줘야겠죠. 잠깐. 대신에 P를 한 번 더 누른다면, 또는 뭐 ESC를 누른다면 일시정지를 풀어주면 되는 거고, 이런 거. 그러니까 무한반복이 기준이 돼서 이 내부에서 일어나는 일들로 이 상태를 계속 변화시킬 거예요. 상태를 계속 변화시킬 건데, 저는 일단 탈출구를 먼저 정해놓겠습니다. 이렇게 무한반복이 계속 진행되면은 진짜로 안 끝나는 거잖아요. 얘는 강제로 내가 끄기 전까지는. 그래서 보통은 이렇게 똑같은 말이죠. 지금 0은 0이다니까요. while true예요. 그냥 어차피 0이잖아요. 지금 얘는. 그죠?
근데 이 상태의 변화에 따라서 뭔가 바뀌었는데 시스템 엑시트라는 변수의 값이 0이 아니게 됐대요. 그러면 무한반복을 탈출하겠네요. 그럼 끝내겠다는 거네요. 이해되시나요? 얘가 0인 이상 계속 반복할 거예요. 계속 반복할 건데 그게 아니게 돼버리면은 이제 이 밖으로 탈출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거의 모든이라고 하긴 좀 그렇고 대부분의 프로그램은 이런 식으로 만들어져 있어요. 무한반복을 도는 와중에 변화에 따라서 어떻게 할 것이냐, 이제 상태를 변화시켜주는 그런 내용인데 이거는 잃어버리죠. 이렇게 합시다. 그리고 FPS도 먼저 만들어 놓을게요. 얘는 아직도 안 되나? 되나? 보여줘야 되는데 이건 클럽 안에 틱이라는 함수가 있습니다. 이 틱은 뭐냐면 그냥 말 그대로 FPS 설정이에요. 네. 이거 그냥 하이 게임 이렇게만 쳐도 돼요. FPS 설정이라고 나오잖아요. 그죠? 얘는 여기다가 이렇게만 쳐줘도 1초에 60번 또는 1초에 뭐 144번 이런 거 여기다 적으면 돼요. 그럼 얘는 1초에 144번 움직이는 놈이 될 거고 얘는 1초에 60번, 그러니까 60분에 1초마다 한 번씩 뭔가 일을 하는 애가 될 거고, 이렇게 하면은 1초에 2번, 즉 0.5초마다 한 번씩 일을 하는 놈이 되겠죠. 그죠? 이렇게 하면은 그냥 1초에 한 번. 근데 이게 1초에 한 번 나쁘지 않은데 싶은데 이게 되게 느린 거예요. 이게 엄청 느린 게 그 왜 어제 그렸던 거 중에 이런 거 있었잖아요. 여기 주인공이 있고 얘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가는 걸 보여주고 싶어요. 제가 방향키 오른쪽을 눌렀어요. 근데 얘가 여기서 여기 가는데 1초, 여기서 여기 가는데 1초 걸렸대요. 답답하겠죠? 되게 뚝뚝뚝 끊기는 듯한 느낌을 줄 거예요, 얘는. 그래서 1초에 한 번은 굉장히 길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따가 직접 볼 건데 일단은 이런 걸 좀 보죠. 하이 게임 이벤트 겟. 이게 뭐냐면 얘가 알아서 입력을 감지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반복문이 수행되는 동안 어떠한 이벤트가 발생됐다 라는 걸 얘는 감지를 할 거고요. 근데 이거는 이제 동시에 여러 개가 이루어질 수가 있어요. 왜냐면은 제 캐릭터가 이렇게 있는데 제가 왼쪽으로 이동하면서 스페이스바도 같이 눌렀대요. 그럼 이건 무슨 뜻이에요? 그냥 미사일 발사하면서 왼쪽으로 이동하겠다라는 거잖아요. 이벤트가 두 개가 발생되고 있는 거죠 지금. 또는 내가 상하 이동도 신경을 써서 대각선 이동을 하고 싶대요. 보통 게임에서는 지원이 되는 이쪽 방향으로 이동을 하고 싶대요. 그러면은 방향키 왼쪽이랑 위쪽을 보통 같이 누르죠. 이게 당연한 게 아니라 이벤트 두 개를 처리할 수 있게 해놔서 그런 거예요. 이게 만약에 되지 않는다면은 이쪽으로 살짝 갔다가 그 다음에 또 올라가고, 만약에 이런 경우라면은 이동을 하면서 뭔가는 하진 못하고 이동할 땐 이동만, 뭐 발사할 땐 발사만 이런 식이 될 거예요. 근데 왜 그런 거 있잖아요. 무슨 격투 게임 같은 거, 철권 뭐 이런 거, 그런 거는 이제 뭐 커맨드를 잔뜩 입력해야 되는데
한 번에 하나씩만 입력하는 거는 말이 안 돼요. 그건. 왜냐면 감지를 그만큼 못 한다는 거니까. 그냥 여기서 여기까지만 가고 싶어도 이렇게 갈 것이냐 아니면 이렇게 갈 것이냐의 차이입니다. 그냥 한 번에 여러 개의 이벤트를 처리할 수 있게끔. 그래서 그 왜 오락실에서 쓰는 조이스틱만 봐도 이거 어떻게 그러지? 이렇게 생긴 거 있잖아요. 이렇게 생긴 거. 요거를 뜯어보면 이 안에는 이렇게 버튼들이 있어요. 그래서 얘가 이렇게 기울여지면 얘가 눌리는 그런 식이에요. 이게 다 입력입니다. 이것도 그냥 움직이는 게 아니라 보통은 이렇게 좀 여러 방향으로 되어 있긴 한데, 아무튼 이런 식으로 입력을 통한 어떤 이제 행위를 하고 있다는 거. 또는 그래, 진짜 쉬운 거. 배틀그라운드 같은 거, 서든 어택 같은 거, 이런 FPS 게임을 해보신 분들이라면 아시겠지만 이게 그냥 마우스예요. 보통 왼쪽이 격발이고 오른쪽이 뭐예요? 오른쪽이 보통은 줌인 기능이거든요. 확대? 내가 만약에 저격수다 하면은 우클릭 누른 상태에서 격발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죠? 얘네들은 동시에 눌리는 애들일 수가 있어요. 근데 그게 안 된다. 그러면은 줌 당겨 놓고 격발은 따로 하고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니까요. 조준선을 내가 볼 수가 없는 거죠. 그죠? 그냥 이것만 봐도 동시에 여러 개 처리를 할 수가 있어야 돼요. 입력에 따른 변화에 있어서 거의 보통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입력을 감지해서 그 입력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그래서 얘는 굉장히 여러 번 이제 파악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좀 많은 경우의 수를 따지진 않을 거예요. 그럼 진짜 너무 어려워지기 때문에 이게 좀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것만 해도 어려울 겁니다. 사실 활용에 있어서는 좀 발전시켜 나가는 과정을 봐주시고, 여기서 얘는 왜 썼나 위주로 봐주시면 돼요. 저는 여기서 검은을 쓸 거고요. 이벤트는 이렇게 할 거예요. 그냥 이거 했던 거잖아요. 얘는 뭐예요? 그냥 변수인 거고, 얘는 뭔가 복수계의 데이터가 있겠죠. 그죠? 그래서 여기서 감지한 거를 바탕으로 그 감지한 대상이랑 우리가 설정해 놓은 대상이랑 비교를 해서 이런 식으로 이제 좀 판단을 할 겁니다. 이벤트의 타입이 타입 게임의 이거다.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들어가서 첫 번째 그 반복문 실행 때 이벤트 타입을 한번 구해와요. 이벤트 타입이 타입 게임에서의 퀵과 같다면 이라는 뜻이겠죠. 그죠? 그냥 종료를 할래 말래라는 거예요. 그냥. 얘가 실행되는 와중에 이 값은 계속 바뀔 거고, 그 와중에 이벤트를 검사를 해보니까 이번에는 이런 녀석이랑 같대요. 그럼 그거에 맞는 처리만 해주면 돼요. 얘는 지금 종료하겠다는 뜻입니다. 만약에 얘가 같다면, 이 참이라면 종료래요. 종료는 이 값을 바꿔주는 거 있잖아요. 이렇게요. 그죠? 그래야 이 왈문을 탈출할 수 있을 거니까요. 그래야 이 순간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사실은 여기서 한번 더 올라가서 이거 이제 거짓인데 하면 여기서 이제 탈출을 하겠다는 거죠. 그죠? 이런 거. 지금 이게 거짓신에는 우리가 봐서 하는 거잖아요. 더 이상 얘는 돌지 않겠구나.
이것도 마찬가지로 한 번 더 돌아보고 나서 이거 이제 조건식이 거짓인데 하면은 그때 빠져나가게 되는 거고. 여기서 이제 브레이크를 했다면 얘도 뭐예요? 반복문 탈출이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이 즉시 나가겠지만 지금은 이 시스템 엑시트의 상태를 변화시켜줘서 이 반복문이 더 이상 진행되지 못하게끔, 왜냐면 그 다음에 있는 게 실행이 돼야 돼요. 그 다음에 있는 것들이 실행이 돼야 돼서 여기다 브레이크를 넣으면 안 돼요. 브레이크는 이 즉시 바로 탈출이잖아요. 그러면은 뭐 그리기나 전사 작업 같은 거를 못할 거기 때문에 요 값이 이제 게임의 특성에 따라서 꽤 많아지게 될 건데 그것도 좀 늘려나가는 걸로 하고. 김치, 견과. 그냥 실행하면은 얘도 마찬가지예요. 위에서 아래로입니다. 위에서 아래로 실행이 되면서 초기화 할 거고, 여기다 이렇게 집어넣을 거고, 사이즈 정할 거고, 그리고 타이틀 정해서 여기다 넣어놓고요. 그 다음에 시간 하나 구해왔고, 얘는 1초에 60번이라고 합시다. 1초에 60번. 그리고 여기서는 감지를 해서 비교를 해서 판단을 할 거예요. 그 판단에 맞는 처리, 판단에 맞는 이제 상황 변화를 주는 거고. 전사 작업 먼저 합시다. 여기서는 필이라는 함수를 써야 되는데, 여기서 말하는 스크린은 이 스크린을 말해요. 이 스크린을, 얘는 뭐 채우다라는 뜻인데요. 여기서 이제 색깔을 넣을 수가 있어요. 컬러. 얘는 지금 아직 안 만든 거예요. 여기서 변수로 처리를 해줄 겁니다. 컬러는 그 왜 RGB 컬러라고 아시죠? 레드, 그린, 블루. 그러니까 0, 0, 0 그런 거. 레드, 그린, 블루 해가지고 이게 0부터 255까지 총 256개의 값을 집어넣을 수가 있고요. 각각의 판은.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런 거 보시면 좋아요. 컬러 픽과 내가 원하는 색깔이 있다면 이런 거 이동만 해보시면 여기 RGB라고 있잖아요. 네, 보면 여기 RGB 이런 거, 나는 이 색깔이 마음에 들어. 그러면 여기다가 그냥 이렇게 써주시면 돼요. RGB 컬러를 가져올 수 있는 방법, 그냥 컬러 피커에다가 이거 색깔 해서, 그리고 나머지 거는 상관없어요. 그냥 RGB만 갖다 써도 돼요. 얘는 이제 배경색을 정하려고 하고 있는 거고요. 일단은 000이 검정색이고요. 255, 255가 흰색입니다. 그래서 일단 000으로 한번 가보죠. 컬러 1, 그리고 블랙 컬러 0, 0, 0. 여기다가는 블랙 컬러 한번 넣어볼게요. 그러면은 이 값이 여기 들어간 거예요. 그냥 변수 활용했을 변수를 그냥 활용한 겁니다. 얘는. 그리고 여기서 업데이트를 하이게임한테도 시킬 거예요. 이렇게 디스플레이를 클릭 이렇게. 근데 이러고 끝나면 되는 게 아니라 이제 눈에 보여줘야죠. 업데이트 하고서 보여줘야 된다는 건데, 플립은 그러니까 여기서는 그리고는 있는데 업데이트를 안 시키면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아요. 코드상에서의 변화랑 우리가 눈에 보는 이제 그리드의 변화는 다른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업데이트 상황을 넣어줘야 되는 거고. 여기는 지금 반복문에 빠져나온 상황이에요. 들여쓰기를 이제 안 할 겁니다. 여기서는. 그래서 그냥 종료를 하게끔 해주면 돼요. 이렇게.
얘는 상태를 나타내는 거고요. 얘는 진짜로 끝내라는 거예요. 페이트를 똑같이 썼지만 약간 다르죠. 그죠? 지금 주석 빼고는 뭐 한 30줄 내외 되겠네요. 그리고 나서 컨트롤 엔터를 해보시면 이렇게 뜹니다. 지금 보면은 하이게임 EX라는 게 여기 타이틀에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이게 400, 이만큼이 900이라는 거예요. 이게 진짜인지 모르겠다 하시면 이걸 바꿔보면 되겠죠. 이렇게 500에 500이라면 이런 식으로 뜨네. 맞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죠? 이런 식으로 이제 파악을 할 수 있어야 돼요. 뭐 적당한 값으로 변화를 시켜도 상관이 없고요. 지금 얘는 게임 창이잖아요. 그죠? 여기서 얘를 누른다는 건 뭐예요? 끄겠다는 거죠. 그죠? 이 끄겠다는 행위는 제가 마우스 클릭을 해야 얘는 알아먹겠네요. 이해되시나요? 얘를 끄겠다. 그게 이거예요. 이게 만약에 없다면, 이게 만약에 없는 채로 실행을 하면 똑같이 잘 돼요. 근데 꺼지지가 않아요. 뭐라 합니다. 이렇게 실행은 잘 되는데 뭔가 이상이 생겨요. 이거 그냥 바로 끄셔야 돼요. 이렇게 이게 먹히지가 않아요. 왜냐면 입력을 몰라요. 얘는 지금 얘를 살려줘야 돼요. 그래서 이 상태로 실행해서 끄면 잘 꺼지잖아요. 그죠? 그리고 참고로 얘는 지금 1초에 60번 깜빡이고 있는 겁니다. 1초에 60번 깜빡이고 있는 게 여기다가 설정을 해놓은 거예요. 1초에 60번 깜빡거리고 있는 중인데 그 이제 변화가 없는 거 같잖아요. 왜냐면 지금 색깔이 고정으로 까만색이니까. 그래서 얘를 좀 확인을 할 건데요. 화이트 컬러 하면은 너무 눈이 아플 것 같으니까 일단은 비슷한 컬러로 한번 가보죠. 좀 더 어두운 색깔로 이렇게. 이게 눈이 좀 덜 아프겠다. 컬러 1이랑 컬러 2에다가 각 이런 색깔들 얘네끼리 비슷한 색깔로 컬러 1을 여기다가 넣어볼게요. 이건 끄고 그러면 배경색이 이렇게 바뀐단 말이에요. 1초에 60번 깜빡이고 있는 거예요. 얘도 지금 1초에 60번이나 진행되고 있는지 모르겠잖아요. 얘는 그죠? 그래서 저는 변수 하나를 이용해서 얘를 컨트롤 해줄 거예요. 이게 뭔 뜻이냐면 K에다가 0 같은 거 넣어놓고 시간에 따른 변화에다가 K 값이 알아서 1씩 증가하는 이런 걸 넣어줄 거예요. 이거 그냥 쉬운 거잖아요, 사실. 그렇죠? K 값 1 증가니까. 그럼 K는 최초에 실행될 때 0부터 시작해서 이 반복문 진입하면서 계속 얘를 만날 때마다 돌 거죠. 그죠? 돌면서 증가를 할 거죠. 그러면은 얘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K가 짝수일 수도 있고 홀수일 수도 있는 상황이 오겠네요. 그냥 계속 1 증가니까. 그죠? 짝수일 때는 컬러 1로 그릴 거고 홀수일 때는 컬러 2로 한번 그려볼게요. 이거를 1초에 60번. 그래서 간단합니다, 사실은. 컬러에다가 컬러라는 변수에다가 이렇게 하죠. 000 넣어놓고 얘를 바꿔줍시다. K 값이 증가함에 따라서 만약에 K 나누기 2를 했는데 얘가 나머지가 0이다 하면 얘는 짝수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컬러에다가 컬러 1 넣어줄 거고요. 이게 아니다라는 건 이때는 홀수라는 거겠죠. 그래서 이때는 컬러에다가 컬러 2를 넣어봅시다. 그리고 여기서 그리는 거는 그냥 단순히 컬러인 거예요. 그러면은 이 경우의 수에 따라서
컬러 1이 될 수도 있고 2가 될 수도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이거를 1초에 60번.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면 얘는 반복 문제 1초에 60번 도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이런 식으로 1초에 60번 깜빡거리게 됩니다. 실제로 진행이 되고 있었어요. 근데 이게 만약에 1초에 2번이다 하면은 0.5초마다 한 번이잖아요. 이렇게 진짜 덜 깜빡거리죠. 요게 설정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FPS가 맞는 거죠. 1초에 몇 번 업데이트 할래니까요. 이거 할 때는 최대한 좀 비슷한 색상으로 해서 눈 안 아프게 하시고요. 그래서 이런 거 실제로 확인을 할 수가 있다는 거. 초기 설정이에요, 그냥 초기 설정. 그래서 컬러 1인데 이것도 지금 제가 이렇게 해서 옮겨 드릴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한 줄 한 줄 괜히 쓰는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분석을 잘 해야 돼요, 이때는. 얘는 왜 썼는가, 얘는 왜 썼는가, 이런 거. 그래서 마찬가지로 저는 여기다가 올려 드릴 겁니다. 새 노트에다가 해서 올릴 거예요. 얘가 안 돼서 좀 아쉽긴 한데. 아, 되네, 이제. 아, 참. 저장해서 이전에 공유했던 방식이랑 똑같이 공유를 해드릴 거니까요. 이거 따라치지 마시고 여기서 갖다가 쓰시면 되고, 이 게임 거기 세팅 갖다 쓰시고, 그러니까 잘 되는지 안 되는지만 우선 확인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분석은 그 다음이에요. 일단 되는 걸 갖다가 분석을 해야 될 거잖아요. 그렇죠?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